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달릴 때 자세를 살짝만 바꿔도 운동 효과가 좋아질 수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는 근육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보자가 숙련자보다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가 초보 러너분들은 정말 힘들게 달리기를 하세요. 힘들게 달리기를 한다는 게 내일은 없다라는 듯이 달리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숙련자에 비해서 달리기를 위한 몸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 같은 거 보시면 이미 이제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도 이렇게 달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5에서 10km를 페이스를 예를 들어서 6분 페이스 때, 그러니까 1km를 6분을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막 달려버리시면 내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달리게 되면 진짜 100% 부상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 초보 러너분들은 내일도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힘들게 달리기를 하시면 하루 이틀 달리기를 이렇게 쭉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달리기는 나랑 맞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꾸준함의 법칙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낮은 강도로 최대한 걸으면서 뛰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적어도 한 달만 진짜 달리기를 하시게 돼도 우리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달만 낮은 강도로 내가 맞는 빈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통증을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많은 러너분들이 통증을 겪는데 달리기에서 정말 유명한 통증들이 5대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5대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릎 부위가 아픈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은 뒤꿈치 쪽이 아픈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강이 앞쪽이 아픈 정강이염, 그러니까 정강이 통증. 그 네 번째는 무릎의 가 쪽이 아픈 통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5대 통증이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제가 달리기 교육을 하면서 통증 있는 러너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한 10명 중에 7명이 무릎이 다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무릎에 통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릎이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통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부위마다 통증의 원인이 다르고요. 그 부위마다 아픈 원인조차 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 다른 체형이랑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에는 꼭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혹시 체중이 너무 찌진 않으셨는지 최근에 체중 감량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체중이 1kg 찌게 되면 우리 무릎에는 4배의 통증이 부하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kg를 찌게 되면 20kg의 무게가 추가된 상태로 달리기를 하시게 되는데 20kg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kg짜리 덤벨 2개 그 정도를 무릎에 달고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통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되면 한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을 10% 하게 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50%나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사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체중 감량만을 또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체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형에 따라서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발목에 불안정성을 가지거나 엉덩이, 한발서기에 지지하는 근육이 약했을 때 통증이
움직임에 보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달리기 자체가 한 발이 떠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 힘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근데 지지하는 안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움직임의 보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무릎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움직임 보상을 막기 위해서 발목의 안정성이나 엉덩이, 한발서기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안정성을 챙겨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 부상이 왔을 때는 초기에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막 참고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고요. 진짜 안 낫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절대 안 낫고요. 부상 직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붓기가 있고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하시면 돼요. 냉찜질을 하시면 붓기랑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붓기랑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무조건 전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라이스 요법이라 해가지고 아이싱, 냉찜질을 무조건 추천드렸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냉찜질을 오랜 시간 동안 적용하게 되면 그 혈류를 막 막아요. 부상 부위에 가는 혈류를 막아서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랑 통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꼭 전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면서 그 통증 있는 부위의 부상을 관리하거나 파스 같은 걸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파스를 구매하실 때 정말 다 아시겠지만 약국에서 사시는 거랑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약국에서 사시는 거는 의약품이라서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데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 사시는 거는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약국에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통증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무조건 가세요. 러너분들은 진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병원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병원에 진짜 안 가세요. 통증을 웬만하면 참으시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가는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내 상태를 파악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기를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나 뭔가 내 몸이 이상하다 라는 신호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거 뛰면서 괜찮아지겠지, 뛰고 나서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이상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걷거나 달리는 걸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기록에 욕심내지 마시고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통증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통증이 어떻게 오냐,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뚜껑뼈가 아프냐 아니면 가쪽이 아픈지 내측이 아픈지 좀 계속 기록을 하면서 통증을 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통증이 한 번만에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신호를 막 주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막 4단계에 나눠가지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한 1단계, 2단계 정도에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셔가지고 좀 쉬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통증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를 보실 때 그 기록한 내용들을 저는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정밀한 진단이 돼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어느 부위가 아프냐 이런 질문들을 막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부위를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부위를 진단하고 좀 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직후에는 회복이나 휴식을 할 때 가볍게 걷거나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을 회복하거나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찬물 반신욕, 하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폼롤러를 하시는 것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강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리커버리 런이라고 해서 회복 런을 막 하세요. 회복 조깅을 하시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부상이 회복이 안 되고 더 심해집니다. 우리 몸에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달리기를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급성기 부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때까지는 라이스라는 그런 요법을 많이 적용했어요. 라이스에서 R은 레스트, 휴식이고요. I는 아이싱, 냉찜질을 하는 거고 C는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압박하는 거, L은
엘리베이션, 통증 부위를 거상시키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달리기 직후에 통증이나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냉찜질을 하시면 안 돼요.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통증 부위에 가는 혈류를 차단시켜가지고 영양을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증 부위가 회복되는 거를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냉찜질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회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시되 붓기랑 통증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온찜질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릴 때 자세를 살짝만 바꿔도 운동 효과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할 때 약간의 인지거든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인지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인지를 하시면 이런 운동의 효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코어 근육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의 중립을 맞추면서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골반의 중립이 안 되고 상체가 너무 과도하게 숙여지거나 가슴을 너무 내밀고 달리기를 하시면 코어 근육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 근육이 사용이 감소되면서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면 코어 근육 활성화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는 배를 한 20%에서 30% 정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약간 쪼아주시고 상체를 좀 들어가지고 상체랑 골반의 이런 중립을 좀 만들어 준 상태에서 골반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달리기 하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체중심의 이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체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골반에는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중심점이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너무 뒤로 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중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력선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쭉 내려갔을 때 복숭아뼈에서 약간 앞쪽, 복숭아뼈 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가볍게 조아준 상태에서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가슴이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울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기울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몸이 앞으로 수직으로 기울여지는 느낌, 기울여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몸에 힘을 빼면 나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유지하는 게 달리기의 기본입니다. 달리기의 기본이고요. 착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이걸 인위적으로 착지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무게중심 점에 찍히는 발의 위치, 거기가 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기울기를 만들 때 내 몸이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기울기를 약간만 만들었다 하면 이 속도로 달리기를 쭉 지속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기울였다라고 하시면 더 빠르게 많이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는 어떻게 하시냐면 달리기를 하실 때 낮은 속도에서는 발을 많이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굴러줘야 돼요. 이게 달리기에서 롤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리기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무게의 중심점을 생각하시고 내 체중의 무게가 복숭아뼈 쪽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조아서 수직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드는데, 이때 상체가 너무 나가지 말고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케이던스라는 주법, 그리고 호흡법 까지 동기화시키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보강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일단 달리기는 뭔가 저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성취감도 되게 많이 얻었고, 그 성취감이 저의 일상과 저를 만드는 도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리고 저는 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뭔가 하나씩 일을 벌려두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라는 달리기에 그러니까 골 지점처럼 목표를 정하게 되면 달리기로 그걸 이뤘듯이 그 목표에 향해서 달려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이 전파하고 싶고요. 제 주변 분들께도 달리기를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책찍단 유튜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달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막 나누고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같아가지고 우리 꼭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이제 6개월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6개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이 책을 만들면서 합숙도 했고요. 이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최고의 책을 만들자, 최고의 달리기 책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달리기를 이미 너무 잘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후회 없이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그대로 달리기는 과학이다 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 내용을 실어놨어요. 개인적인 내용을 하나도 없고요.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 실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달리기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추후에 달리기에 대한 그런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통증 없는 달리기를 위해서 많은 러너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달리기는 정말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 중에 달리기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8주 동안 훈련을 해서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8주 훈련을 해서 정말 부상 없이 저랑 같이 10km를 완주하셨습니다. 마라톤 10km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10km 달리기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나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리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록은 1시간 6분이 나왔어요. 진짜 낮은 속도가 아닌데 그분이랑 완주를 했고요. 그분께 여쭤본 게 뛰고 나서 통증이 있으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증이 없었다. 오히려 정말 몸이 가벼웠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초심자 분들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훈련만 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훈련만 하셔도 부상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달리기가 주저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